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다시 떠오르는 중국 관련주. 파라다이스는 떠오르고 있어요. 파라다이스 떠오르고 있어서 파라다이스 하나만 가지고 본 건 아닌데 일단 파라다이스는 좀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뭔가 꿈틀은 그래도 고개는 좀 들고 있지 않나. 차기 주도주의 면모가 좀 보이지 않나. 왜냐 반도체 한 대 맞았고 MLCC도 한참 잘 나가다가 한 대 맞고 전기차 안 가고 요즘에 그렇죠. 제약바이오 하나 바톤을 이어가네요. 그 나머지들은 조금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주도주 중국 관련주를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시작인가라는 이런 우리 개인 투자분들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께서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중국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시장의 이슈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이제 화장품주. 일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오가이티 코스메틱이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죠. 그렇죠. 아가 용품, 아동 용품이기도 하고 화장품 관련주이기도 하고 여러 쪽으로 좀 모기 관련주, 여름 관련주하고도 또 맞물려지는 주가이긴 한데 지금 중국 관련주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러겠지만 어떤 화장품 쪽으로 많이 아마 관심 쏠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로 화장품만 많이 그렇죠. 보는 사람들 호텔, 많이 있죠. 관광 어떤 이런 사업 쪽으로 많이 좀 눈이 좀 이렇게 쏠리지 않겠나. 관광은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그렇죠. 진짜 완전 박살나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중국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행 관련주도 이제 이슈로 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여행 관련주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위험하다.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전에도 얘기는 해주셨어요. 네,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행 관련주가 사실 저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이제 사실 좀 배운 사람이 좀 없다 보니까 어떤 이제 관광의 어떤 그런 것도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행 관련주를 패키지로 많이 가시죠. 패키지로 많이 갔죠. 근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거든요. 요즘에 어떤 삶의 질도 좀 많이 높아졌고 어떤 교육 수준도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자유관광이에요. 주로 어떻게 가냐면요. 저도 대부분 요즘 이제 자기가 호텔만 정해놓고 그렇죠. 다 렌트카 몰아서 그냥 알아서 가요. 알아서 갑니다.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진율이 별로거든요. 그렇죠. 마진율도 별로고 이게 자꾸 빠지는데 이게 지금 귀에 살이 쪘나 봅니다. 이게 자꾸 빠지는데 어쨌든 지금 여행 관련주들은 좀 기피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좀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고. 그래서 일단 여행 관련주는 피하시는 게 좋지만 화장품 관련주도 전체적인 섹터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여행 관련주는 어떤 선정적으로 그러니까 종목별로 해가지고 대장주.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마스크팩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장주인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이런 주 막 뜨고 있습니다. 이런 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과의 어떤 이런 관계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의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이제 마스크팩 관련주인 제이준 코스메틱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중국이 1979년도에 한 가구 1자녀 정책을 피고 나서 34년 만에 2013년도에 누구가 들었어요? 두 명씩 닦고 있어요. 한 가구 두 자녀. 두 자녀. 물론 이제 이때 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벌금을 내거든요. 벌금 내고 낳고 그냥 벌금 내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자녀가 많으면 돈이 많은 걸로 척도로도 잡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뭐에 쏠리냐면은 저희가 이제 삶의 질도 좀 많이 좋아졌지만 요즘 미디어가 또 대세지 않습니까? 중국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TV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돌 해가지고 우리나라 많이 봐요. 우리나라 가서 엔터테인먼트주가 지금 강세예요. 지금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모르겠는데 지금 JYP라든가 지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JYP 그다음에 SM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굉장히 강세예요. 심지어 CJENM도
이번에 이름 바꾸고 한 다음에 이번에 이제 방탄소년단 얘기 나오면서 그렇죠. 합작해서 또 엘비스 만들면서 엠콘도 굉장히 네, 대세였었고. 조금 같이 좀 가고 그래서 있어요. 지금은 어떤 이제 화장품 쪽에만 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본 관련해서는 어떤 이제 이런 시세 흐름에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화장품 주들 가시더라도 선별적으로 어떤 영업적으로 봤을 때 좀 이익이 어떤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업종들 그리고 어떤 가치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섹터 투자. 자체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가치 투자적으로 영업이익이 좋고 종목을 좀 선별해가지고. 네, 선별해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어쨌든 그 선별한 종목들은 무리토방에서 알려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뭐 공개는 뭐 지금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종목이 좀 이게 종목들이 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도 이제 좀 많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코스온 같은 경우에는 코스온. 네. 코스온 잠깐 보죠. 예. 코스온 같은 경우에는 코스온. 사드 이후에 계속 실적이 좋아졌었어요, 사실은. 실적이 좋아졌는데 안 네, 갔네요. 실적이 좋아졌는데 지금 사실적으로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돌파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위쪽에 바로 13,000원대의 저항선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차트를 잠깐 줄여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항상 제가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차트는 기술적 분석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는 걸 권고드리는 게 지금 이렇게 줄여서 보았을 경우에는 이게 지지저항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눈에 한눈에 보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당장 올라가면 저항도 걱정이 되고 뭐 당장 뭐 돌파를 하긴 힘들지만 사실 이 종목 이 종목에서 지금 12,15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을 하긴 했으나 일단 뭐 장기 투자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15,000원까지도. 뭐 여기서 계속 박스를 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무리 없이 빠진다 하더라도 9,600원의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갈 때 이거를 한 번에 담으시기보다는 비중을 10%. 는 지금 현재 담으시고 그다음 밑에 쪽에서 10,000원대 초반에 또 담으셔서 평균 단가를 11,000원 정도에 맞추신 다음에 중장기로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박스 상단인 15,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실적 자체도 사드 이슈 이후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관련주로 접근을 하시려고 한다면 어떤 이런 실적 개선주들 그리고 어떤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가시적으로 좀 실제로 그렇죠. 화장품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약간 네. 대장주를 건드는 뭐 이런 쪽의 접근이 좀 좋아 보이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제로도 요즘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눈에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적은 사드 때문에 지금 실적 좋아진 게 잊혀진 종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저는 못 찾거든요. 많이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께 많이 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코스 하나 오픈해 주셨네요. 왜냐하면 많이 오픈해 주실 것처럼 얘기해서 아예 오픈 안 해주시길래 혹시나 매주 톡방에서 오픈하겠습니다. 매주 오픈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리치스타님은 이제 과연 중국 관련주가 이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지 아니면 또 만약에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 좀 봐야 되는지 좀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힘들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힘들다 보니까 중국 관련주들도 많이 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많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규제가 좀 완화되고 정책이 좀 바뀌면서 그리고 좀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조금 중국의 관련주들이 조금 이번에 좀 좋았어요. 최근 며칠간 좋았죠. 네, 최근에 그 양재치 특사가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네. 몰래 갔는데 이제 간 다음에 우리 나왔죠. 근데 그쵸.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재치 특사한테 한화령 해적의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원래 양재치 특사 왔다 가면 중간에 좀 오르더라고요. 이게 공식화됐어요. 약간 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오른 면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네. 없죠. 네. 이왕이면은 왔다 가면은 뭐라도 네. 네.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말 그대로 일단 반응세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기적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중국 관련주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중기적으로는 글쎄요라고 한번 의심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 주도주로 올라서기에는 약간 좀,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좀. 아직 주도주로 올라서기에는 좀 더 지켜봤다가 근데 이제 막 중국 관련주로 찾는다면 굉장히 또 많이 있죠. 뭐 사실 중국 관련주가 네. 뭐 거의 다 중국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사업 안 하는 데가 없기 그쵸. 때문에. 예. 뭐 화장품 있죠. 네. 심지어 면세점 있죠. 그리고 철강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철강 쪽에는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시세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곧 시세가 나올 그나마 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아모레퍼시픽. 조금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장주니까. 그렇죠. 예. 뭐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자,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닥을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닥을 지지하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자리 추세선을 깨지 않는 한 27만 원 정도 근처에서 매수를 잡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0 뭐 손절 한 24만 5천 원? 뭐 이 정도 짧게 잡고, 짧게 예. 잡고. 손절 짧게 잡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밀리면은 그 다음 자리에서 눌림이 또 잡아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하나 차트를 보시면 또 중요한 맥점을 또 하나 아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가 가는 시점을 제가 그때 네.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점이 있다. 예, 시점이 있습니다. 왜냐?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화장품을 언제 많이 쓰죠? 주로 가을 겨울에 많이 쓰죠. 그렇죠. 가을, 겨울 아니면 봄 이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화장품주들이 여름에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름에 시세가 나오면은 가을, 겨울 별로 재미가 없고요. 아, 한번 이미 나 뽑았기 네, 때문에. 이미 뽑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는 여름에 시세가 지금 안 안 나왔지 나왔죠. 않습니까? 이렇게 더운데 네. 화장품을 저 선크림만 무지하게 바르고 있어요. 맨날. 선크림만 네. 팔아가서는 화장품이 돈이 안 돼요. 네. 잘 아시겠지만은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팔아야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네,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을부터 겨울 그리고 환절기 때 조금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절기 그리고 가을과 겨울 결과적으로 뭐 가을과 겨울을 노려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따진다면은 중국 관련주이면서도 조금 좀 남았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예. 아직 좀 남았는데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아요. 모아가는 전략으로 워낙 많이 한다면, 눌렸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워낙 많이 눌렸기 때문에 많이 눌린 종목들은 오히려 시세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네. 50초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톡 금방 튀잖아요. 통 튀거든요. 그쵸, 예. 예, 좀 많이 그거하고 누르고 있으면. 똑같은 것처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했지만 LG생활건강은 저는 LG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아모레퍼시픽 좀 낫다. 뭐 그리고 뭐 LG생활건강을 들어갈 바에는 뭐 LG생활건강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나마 더 탄력이 좋은 뭐 한국콜마나 한 콜만. 뭐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아니면은 뭐 중국 관련주로는 또 그 외에도 뭐 철강주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도 많이 있죠. 뭐 고려아연도 있고 포스코 캠텍도 있고 그렇지만은 네. 일단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눈여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은 화장품 쪽으로 한번 네. 봐보시겠다. 일단은 화장품 쪽과 예. 제약바이오도 중국하고 아주 살짝 관련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요즘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주로 중국에 진출하는 제약바이오들이 좀 잘 네.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메디톡스 잘 되는데 휴젤 안 되는 거 보세요. 네. 휴젤 안 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중국에 발 하나 걸쳐놓고 있어야 뭐라도 된다.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제약바이오가 중국에 편입돼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중국도 제약바이오한테는 편입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제약바이오 관세를 인하했더라고요. 네. 다만 미국에서 들어오는 약은 관세 인하 안 해주고 하여튼 미국과 좀 사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국하고 가는 네. 중국하고는 뭐 제가 그때 중국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사실. 어떤 말씀? 미국은 이렇게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고 싶고 우리나라 손을 잡으면 돼요. 우리나라 손 잡으면 그쵸.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이렇게 중국이 못 만드는 거 비메모리나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선수들 잘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발 중국은 좀 멀리서 파트너를 찾지 말고 중국을 국회로 보내면 되나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손을 좀 잡아야 돼. MC님을 국회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밀 것 예, 같은데. 같이 저는 가시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밀것 거보다는 일단은 저는 관망자가 제일 좋습니다. 저희 몰래서 같이 할까요 이렇게? 셋이 손잡고? 아, 저는 바쁩니다. 저를 빼주십시오. 여기도 쉽지 않습니다. 발 빼시네. 발을 좀 여튼 빼겠습니다. 예.